자, 오늘 뉴욕 증시 CPI 지표가 일단 7.7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오늘 나스닥이 7.35%, 네. 네, S&P 500이 5.54%, 다우가 3.70, 아주 대폭등을 했죠.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부터 서머타임이 해제됐죠. 네. 그래서 제 취침 시간이 1시간씩 이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굉장히 피곤한데요. 적응하느라 오늘은 전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근황을 말씀드리면 사회자는 어쩐지 모르시지만 저는 아침에 제일 기분 좋은 시간이 잘 다려진 와이셔츠를 딱 손에 넣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거든요. 네. 바스락바스락할 때. 오늘은 그보다 더 기분이 좋은 새 와이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오늘 개봉했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너무너무 기분 좋은 장이고요.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그간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의 상승이 진짜 상승인지, 그리고 후속 매수세에 의해서 또 추가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지, 오늘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조마조마한 게, 왜냐면 네. 우리가 이번에 여러 차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올라서 야 이제 시작인가 하면은 꼬꾸라지고, 맞습니다.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야 이게 오늘은 기분 좋은데 한편에서는 그렇죠. 이거 이러다 또 오늘서부터 또 급락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걱정. 학습 효과죠. 네. 그간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지금부터 제가 미국 시장 오늘 있었던 특이 동향 내용하고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서 후속 매수세를 이끌어갈 내용에 대해서 살펴드릴 건데요. 네. 미국 시장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상승은 그간에 눌려있던, 우리가 물가에 가서 물놀이를 할 때 공 있죠. 공을 물속 깊이 넣을수록 위로 튀어오르는 그 강도가 세죠. 네. 그런 상황에서의 오늘 장의 상승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종목이 얼마 올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장도, 모레 장도, 다음 주 장도 올라갈 수 있는지가 판단이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오늘 마감한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내용은 역의 환율, 국내 시장에서 역의 환율이고요. 25원 빠졌습니다. 굉장합니다. 많이 빠졌네요. 네, 요것도 한번 체크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오늘 큰 폭의 하락을 줬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난 9월에서의 그 저점 부근을 깼습니다. 하향 이탈했죠.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10년물 국채금리를 보게 되면 아직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그 고점이라고 해야 되나 저점이라고 해야 되나 금리 수준을 9월의 고점 금리 수준을 아직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근접 상황에서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부분이 우리가 체크해야 될 오늘 금융시장에서의 동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전반의 내용들에 대한 핵심 포인트만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상승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최대치 상승폭입니다.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렇죠. 네,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고요. 전 상품들은 시장 상승에 따라서 우호적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이상 상승을 했죠. 애플도 8.9%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선도하는 업종 대표주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으로 1차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역의 환율 시장에서 25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때 상승 종목 수가 확산이 되죠. 네. 시장이 분위기가 좋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진행될 것 같고요. 하나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실업지표 발표됐습니다. 그 주간 실업 동향이고요.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되는데 이번 실업지수 지표는 5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네. 하지만 이 부분도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요.
제가 시장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오늘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흐름의 부분을 보게 되면 지난 4월에 8.5% 40년 만에 최대치 증가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6월에 7월에 9.1%였고 오늘 7.7%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의미 있는 점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였죠. 지난 10월 13일인가요?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할 때 이때 실제치가 8.2%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상치는 8.1%였고요. 그 0.1% 때문에 아주 급락을 했죠. 예, 급락을 했는데 4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지수상으로. 이때 하락의 요인이 뭐였냐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필품을 제외하고 주거 비용의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측면에서의 시장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나온 내용은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상당히 큰 폭의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의 상황이 안정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주목할 점 또 하나는 실업률이죠. 실업률은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앞서 주간 실업 동향을 말씀을 드렸죠.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미국은 제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고용과 물가입니다. 지금까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올렸었죠. 왜? 실업률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고용이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공격적으로 올려도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한, 오늘 새벽에 발표한 주간 실업 동향에서도 실업자 수가 늘어났고요. 고용 지표를 보더라도 실업률이 최근 상황까지의 모습은 3.6, 3.5 수준. 특히 9월에 3.7%가 나왔을 때 주식시장 9월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주에 3.7%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물가는 어느 정도 잡은 것 같고 실업률을 잡아야 되겠다. 고용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고용을 늘리냐 해고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지원 정책을 발표할 것이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그간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기업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으로 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고용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야 되겠다라는 정책적인 스탠스의 변화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물론 오늘 기준으로 해서는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된 성장 섹터가 1차적으로 움직이겠지만 이제 기업 실적과 관련된 실적과 연동된 종목들에 대한 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구나라는 큰 틀에서의 시장 전망에 대한 흐름들을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 더 여러분께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이 앞서 오늘 장에서 주요한 미국 시장에서의 체크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렸죠. 역외 환율, 국내 환율입니다. 네. 싱가포르, 홍콩, 뉴욕에서 거래가 되는 시간 외 거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지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오늘 제가 아침 시간에 좀 일찍 일어나서 미국 시장 동향을 체크하면서 이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역외 환율은 25원 하락하면서 이전 관계에서 저점 깨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왜 강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미국 시장 대비해서 우리 시장은 지난 2160포인트 저점 찍고 2430까지 무려 한 180포인트 올랐나요? 미국 시장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강한 이유는 이 환율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이 강하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보통 우리 이제까지는 중국 쪽에 있던 자금들이 탈출하면서 우리 쪽으로 왔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매수. 네. 요거에 대한 이유를 잡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오늘 MSCI 지수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기 조정이기 때문에 국가 간 조정도 아마 오늘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성급한 예상으로는 국가 간 조정에서 중국 비중을 좀 줄여서 국내 비중을 늘릴 것이다라는 예상치 내에서 외국인의 매수를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오늘 확인될 것 같고요. 네. 그 이전 단계에서 환율 시장에서의 변화를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은 이미 확인이 됐고요. 미국 시장 상황에서도 미국이 선도 시장인데 최근에 특별하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바닥권을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달러 지수의 상황이 이전 상태에서의 고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의 내용이었다라고 오늘 시장에서 전반의 흐름들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오늘의 폭등 이유들을 뉴욕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들을 보니까 네.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이 깜짝 놀란 거죠, 월가도. 그렇죠. 생각보다 7%대 기대했지만 그래도 한 7.9나 이렇게 나오겠지 했는데 7.7 예상보다 커지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이 네. 쇼 커버링 하느라 그냥 이게 더 급작스럽게 오른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네요. 물론 그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누구죠? 스미스인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이론 있지 않습니까? 국부론.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는.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시장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데에서 저는 한 표를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재정 정책을 진행하는 위원들의 발언들을 한번 제가 모아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의미 있는 내용이 하나 발표됐습니다. IMF 총재죠. 대표적인 매파입니다. 네. 왜냐하면 IMF 총재 같은 경우는 시장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면서 압박하는 상태에서의 경제 정책을 진행을 합니다. IMF 총재가 이번 주 수요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 3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전 세계 물가 수준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해서 지금 현재는 9%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으로 4%까지 안정될 것이다. 요 메시지를 줬습니다. 네. 기사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요 메시지를 의미 있게 봤었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여는 총재들이죠. 위원들입니다. FOMC 위원들이거든요. 7명의 위원과 연방은행 총재 6명인가가 아마 위원이 한 1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매파적인 여는 총재들이 어제 오늘 나왔던 발언들을 살펴보게 되면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가 금리 인상의 느린 속도를 지지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를 인상하되 좀 스탠스를 좀 여유 있게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안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회견장에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미네폴리스 여는 총재도 굉장히 매파 기조를 가지고 있는 총재입니다. 이 사람도 다음 달에 0.5%나 0.75, 0.5를 할 수 있다라는 이 기조로 바뀌었습니다. 기존까지는 1% 해야 된다. 지금 물가를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여는 총재도 경기 침체 이거 좀 가벼운, 그러니까 우리 쉽게 그냥 감기 비슷한 지나가는 이런 정도의 경기 침체일 것이다. 그러니까 기조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재정을 담당하는 이 재정 담당자들의 이제 기조가 바뀌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시장에서의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 있는 해석 포인트로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하나 더 여러분께 짧은 시간이지만 더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오늘 미국 시장의 상승이 나타났지만 다음 주 시장에서 후속 매수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봐야 되겠죠. 네. 그럼 다음 주 일정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어마어마한 내용의 일정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마어마해요? 네, 저는 이 시장에서 최근까지의 상황에서 가장 의미 있는 주요한 일정의 진행이 다음 주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다음 주 월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프놈펜에서 아세안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때 한미일 정상이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미일 정상이 회담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일본과 우리의 무역 분쟁, 네. 무역 규제 이 부분이 다소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관련 종목들, 뭐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주로.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또 이번 중간 선거가 그간에 예상했던 부분과 약간 다르게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공화당이 압승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선방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면 집권당인 민주당이 IRA 법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이걸 수정해주고 좀 변경해주고 유예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민주당이 여당이었는데 여당이 그래도 선방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기대를 가져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nom펜에서 이번에 그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회담 그리고 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요 관련한 내용들의 이슈가 한번 재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그 작은 부분이지만 그 푸틴하고 젤렌스키는 이번 회담에 참석 안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외무장관들이 이번 회담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도 성급합니다만 외무장관들끼리 어떤 좀 잘해보자 이제 끝내자라는 어떤 뉘앙스가 전파가 되게 되면 전체 글로벌 시장에도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의 상황이 전파될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음 일정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 국제회의가 연달아 있습니다. 네. 아세안 그 정상회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G20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네. 지금 현안이 뭐 복잡하잖아요. 지금 복잡하죠. 예, 세계화가 깨져나가면서. 그렇죠. 복잡하지만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별로 뭐 다 각각의 고민이 아니고요. 물가, 금리, 경제 동일한 공동의 그 고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의 고민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간에 그 바이든이 지난 1월에 아마 취임했을 겁니다. 네. 시진핑은 이번에 10월에 그 3기 출범했고요.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도 끝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선거에 대한 부담도 완화됐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그 민주당이 선방하면서 저는 그 바이든이 저희 아버님하고 갑장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바이든이 나이를 보면 재선 연임 출마할까라는 그 우려였는데 제가 아버님하고 팔씨름을 하면 제 아버님이 지거든요. 제 아버님이 워낙 우리 김 대표님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이 워낙 건강 체질이셔가지고 완력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판단해 보면 바이든이 재선에 나설 수도 있겠다. 임기가 종료되는 82살에서 84살. 요즘 80대 건강하십니다. 얼마든지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는 그간의 중간 선거랄든지 기타 이슈에 대해서 이제 털어낸 상황입니다. 네. 시진핑도 이제 좀 안정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둘 간의 싸움이 이제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 내부 정치적 상황을 위해서 공공의 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공공의 적을 때리는 상황으로 내부 결속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한 과정에서의 상황이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급하지만 이것도 한 번 더 예상을 해보면 이번에 첫 만남입니다. 그동안은 전화로는 몇 번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전화로 통화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사람 만나서 그렇죠. 얼굴 보면서 얘기해야 뭔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에 그 미국과 중국의 첫 정상회담 요거 우리가 의미 있는 포인트로 판단해봐야 되고 여기에서 아마 그 중국의 무역 규제 그 관세 부분적으로 철회한다라면 미국도 급하거든요. 네. 중국 제품들에 대해서 30%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는 물건값이 올라가 있어요. 물가를 잡는 상황에서 요 그 관세를 조금 완화시켜주면 금리도 물가도 당연히 안정된다고 보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둘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적당하게 화해하고 세계 경제 그 활성화 측면에서도 이런 이벤트의 내용들이 다음 주 주간에 이제 연달아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의 상승 그간에 우리가 학습 효과에서 한번 상승하고 다시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남아 있는 이벤트들이 의미 있는 이벤트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앞에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와 환율이 이전 상황에서의 흐름과는 또 다른 모습에서의 저점 구간을 깨는 상태, 추세가 바뀌는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요 부분이 오늘 미국 시장에서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우리가 눈여겨보고 의미 있게 판단 평가해볼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전체 오늘 글로벌 시장 마감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해봅니다. 말이 너무 많았죠.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억 남는 거는 아버님한테 팔씨름해서 친다.
지금도 집니다. 우리 가족분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 하시네. 운동 좀 하셔야겠어요. 요즘에 새벽 수영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 가도 되나요? 아령 좀 드셔야지. 네. 근데 네. 지금 이제 그동안 우리 한국 시장은 잘 좋았잖아요. 네, 어쨌든 맞습니다. 그 뭐 외국인의 수급이 됐든 말씀하신 그렇죠. 환율 문제가 됐든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닐까에 대한 그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그동안 안 좋았으니까 이게 한 번에 탁 튀어오르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좋았었기 때문에 좀 덜 반영되는 게 아닐까. 당연하죠. 그 부분은 미국이 오늘 7% 8% 올랐기 때문에 우리도 뭐 80포인트 정도 올라가야 된다. 요 단순 비교에 의한 접근은 불가하고요. 우리 시장은 그간에 그 원래 국가 간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키 맞추기를 합니다. 좀 빠르고 느릴 수는 있겠지만 원래의 상태로 평가를 해보면 키 맞추기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춰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아침 초반에 너무 과도하게 출발을 하게 되면 눌림목 과정이 있겠죠.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전에는 눌림목이 아니라 한번 뜨고 추세가 또 하락으로 전환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장은 눌림목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잠시 눌렸다가 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리고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미국 시장 너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야 이거 무조건 지금부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고요. 시장은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장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채팅창을 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시장에 대한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네. 이제 진바닥은 나온 거 아니냐, 네.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 김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러한 우리의 기대감은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즐거운 주말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좋은 시장 열리면서 그리고 맞아요. 오늘만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산타랠리라고 얘기하는 근데 산타랠리라는 말이 그럼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랠리라는 말에 들어가는 거는 추세적 상승이 아니라 일시적 상승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꺾이는 거 아닐까? 어느 정도 고점 나온 다음에는 일단은 제 기억 속에 있는 11월, 12월, 1월 장에서의 기억을 보게 되면 좀 하락보다는 상승이 많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를 하셔도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